저는 오늘 현장 훈련 진행을 맡은 기술지원과 조광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강사는 우리 방금 우리 그 대응체계 설명해 주셨던 우리 잘생긴 정재욱 선생님. 일로 오세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테고, 실질적으로 오늘 상황은 우리가 일정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을 가정하에 훈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고가 된 상태에서 농가에 가서 의심시료를 채취를 해서 간이 진단하는 그 과정을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 농가를 폐쇄 조치하고 시료를 농가원으로 보내는 그런 시연을 한번 한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차단이지만, 또 농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어차피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 기준이 되는 나무 주수 조사, 그 나무 수령 조사, 그리고 그거를 근거 자료를 남기는 그 훈련을 두 번째 훈련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심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면 농가의 안내에 따라서 되는 그 나무로 갑니다. 가서 시료를 가지를 저희들이 잘라서 옵니다. 현장에서 바로 간이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센터로 갖고 들어온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바로 그 간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 검사를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들 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우리 조별로 해서 한 4조 정도로 해서 시료를 따서 여기서 직접 간이 검사를 해보는 거를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료를 갖고 왔을 때 혹시나 이렇게 완전히 바싹 말랐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서. 이거는 절대 시료로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건전한 부위가 있는 가지, 그러니까 그 경계 부위가 만약 여기서부터 말라들었다 그러면 이 아래 위로 20cm 부위, 거기에 시료를 채취를 해와서 시료를 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액 나오는 거에 나오면 그게 제일 정확한데, 진액이 없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시료는 가지, 잎 다 됩니다. 가지, 잎 다 됩니다. 그래서 잎 같은 경우는 말라 들어가는 부위에서 약간 증상이 보이는 말라 들어가는 이런 증상이 보이는 잎을 잘라서 이렇게 자르든지 찢어서 시료 봉투에 넣고요. 그 다음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껍질을 벗기면 요 안에 형성층이 나와요. 그래, 형성층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딱딱한 목질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과 목질부가 어느 정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서 가위로 이렇게 넣는데, 그람 수는 뭐 0.2에서 0.5g인데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는 것이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건전 부위가 있는 부위를 같이 넣으셔야 돼요. 완전히 바싹 마른 이런 마른 가지를 긁어서 넣으시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 부위를 충분히 경계 부위를 긁어서 넣은 다음에, 가방에 보면 항상 요 세트를 같이 넣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이제 버퍼액인데, 요거를 넣어야 세균이 침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액을 요 스포이드가 이게 4mm 짜리인데, 이게 한번 짜면 4mm까지 안 올라가요. 그래서 2mm로 보통 2번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잠깐 이거 세균, 이거 사람, 우리가 장갑안에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는 별 그건 없습니다. 이상은 없어요. 감염에 다른 데로 전염의 위험이 있지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버퍼액을 넣는 시료 봉투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고무망체입니다.
이게 고무망치입니다. 우리 뭐 많이 보셨죠? 이걸로 충분히 이 시료를 파쇄를 해주셔야 돼요. 파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누런물이 나오죠. 이 누런물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파쇄를 하셔야 돼요. 네. 파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유리 튜브도 저희가 다 넣어 놓거든요. 요 유리 튜브를 거치대에 놓고. 그래도 코로나 진단 많이 해보니까 진단 결과 보는 거는 코로나 시트지하고 그게 결국 똑같습니다. 콧물이다. 요거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 3-4방울 정도를 넣습니다. 진단 스트립인데요. 요게 방향이 있거든요. 거꾸로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화살표 방향도 있고 여기 이제 흡수되는 요 부위 요 끝이 있죠, 그죠? 요쪽으로 해서 넣는데 이게 제가 아까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게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오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요 끝에만 침지될 수 있도록 해서 요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요것도 지금 살짝 시료가 많은 편이에요. 네, 요거 좀 15분 정도. 15분 정도 있으면은 이게 2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1줄이면 이제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이게 현장에 가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저희들도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보면 약간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간이 진단을 해보면 이 지금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 저희들 코로나 할 때 긴장되는 것처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한 줄만 딱 뜨면 이제 안도하고 그러는데 일단 만약에 우리 시에서 어느 한 곳이 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점 주변으로 우리 시, 도, 그 다음에 검역원, 그 다음에 그 진흥청 모두 다 투입돼 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예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나가서 이런 그 키트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훈련을 진행했고요. 이쪽에 상단부에 이제 한 줄이 약간 희미하게 지금 보이려 그럽니다. 위에 이제 상단부 한 줄만 나오는 그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과원을 일단은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저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치고 저 치는 동안 의심 시료를 채취했던 나무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표준은 잎은 10개, 가지는 5개 이상인데 조금 양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찰할 때 갖고 다니는 이 아이스박스에 보시면은 이 시료를 담습니다. 이 지퍼백에 시료를 담는데 이렇게 시료를 담아서 요 신문지를 같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여름에 이제 다습할 때는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한 장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날짜하고 이름하고 집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과의 어떤 품종이라는 거를 메모를 해서 넣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오늘 교육 시간에 배웠던 이 시료 채취 농가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변 가원 현황까지 적기 돼 있는데 이 현황까지 바로 현장에서 적어서 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 시료가 먼저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먼저 적어서 시료를 보시면은 이런 아이스팩과 같이 함께 해서 닫아서 요거는 바로 이제 농가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현장에서는 기술원하고 진흥청 재대응과하고 다 보고를 합니다. 공문은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래, 가서 진행되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바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인근 가원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 시료가 가는 동안. 그래서 확진이 되면 바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찰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진돼 가지고 시료를 인편으로 보내는 것까지 지금 훈련을 한 겁니다. 지금은 최종 판정은 한 며칠 걸립니까? 하루 하면 됩니다. 하루 만에 나옵니다. 네. 인편으로 간다 그랬잖아. 네. 그럼 발생 군데가 여러 군데면 네. 이런 사람이 동시에 가야 되나? 인편으로? 그게 여러 군데면은 뭐 동시다발로 하면은 몇 점을 같이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시차가 같으면 있는데, 같이 가면 되고 네. 시차가 다르면 근데 올라가고 보통은 올라가고. 그렇게까지 다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앞에 제가 한 4세트 정도를 준비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
일단 1조, 2조, 3조까지 나죠. 3조 가셔가지고, 자, 2조. 한 가지 잘라가고. 가고, 가세요. 그 다음에 2번 선수. 2번 각쪽에, 이거를 입을 의심 증상이 나오는 부위를 입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가위로 가지를 벗겨가지고. 네. 자, 보시면은, 네. 가지는 이렇게 가위 조심하세요. 가위로 자르면 충분히 표피가 벗겨져요. 예, 튜브에 있는 2mm씩 4mm를 두 번. 넣습니다. 2mm씩 2번. 그냥 넣으세요. 2mm씩 2번. 조금씩. 4까지 못 올리니까 2mm씩 2번 해서. 네. 우리 집도 물에 푹 당기도록 해야 돼. 되게끔 해가. 네, 가시더라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이크.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훈련은 우리가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한 과원이 그 농가원에서 진흥청에서 방제 그 확진이 떨어지면 도기술원에서 바로 매몰 방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술원에서 방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10일 이내에 전체를 다 묻어야 됩니다. 매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뿌리까지. 그렇죠. 나무 전체, 시설도 전체, 예, 다 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시료를 채취해서 가는 그 순간부터 해서 과원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업체를 섭외를 해서 대기를 시켜 놓아야 되고, 그리고 다 베버리면 이게 몇 년생 몇 주가 몇 나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몰 전에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빨리 한다고 우리끼리 가서 조사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농가주나 경영 농가하고 같이 반드시 동행을 해서 같이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몇 년생짜리냐, 또 직경에 따라서 나무에 대한 보상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몇백 주 다 조사를 못하니까 가원당 표본 나무 5주를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수령이 다르면 수령별로 5주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메모를 하려고 업체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일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엔진톱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그 나이테하고 근경을 조사하면 되는데, 톱은 이제 이미 들어와서 벨라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한 5주 농가하고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배 놓은 다음에, 배 놓으면은 이게 이제 배 놓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면 여기 와서 이게 몇 년생인지 나이테를 이 네임펜을 가지고 꺼가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 직경을 재고, 그 가로 세로 직경을 재 있는 자를 대고 있는 모습을 그 종이를 갖다 대고, 이게 누구의 밭에 근경이 얼마고 몇 년생이라는 종이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손실보상반하고 매몰반하고 같이 현장에 투입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팀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다 중첩도 되고 대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실 거는 이 나이테를 체크를 해서 줄자를 대고 그 메모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 메모지를 대고 사진을 찍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게 엔진톱으로, 이거 전부 다 제가 다 아랫게 휴일에 가서 배운 겁니다. 배운 건데, 이건 엔진톱으로 한 거고, 이거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톱으로 자르면 굉장히 매끄럽게 잘려서 나이트 표시하기가 좋은데, 엔진톱은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할 때는, 진흥청에서도 그러고, 너무 우기지 말고, 농가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이테를 표시를 하는데 1, 2, 3, 4, 5, 6, 7, 8, 9. 예. 이거는 요렇게 이제 나이테를 표시를 해서 이게 이제 9년생이다. 요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여기 종이에다가 그게 9년생이고 좋은 거는 몇 년생이고
훈련세. 그리고 근경을 재야 됩니다. 예찰팀이 나가게 되면 최소 3인 1조 아니면 4인 1조면 좋습니다. 자, 왜 3인이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아니 이거 가리면 안 되고 요게 나이테가 보이도록 그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근경이 지금 5.5 이게 그 5.8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습니다. 5.5 곱하기 5.8 이 적었는 종이를 그러니까는 이거 줄자 2명 이거 종이 잡는 사람 한 사람 사진 찍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4사람이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2개 한 개씩 잡고요. 이거 좀 많아. 오이. 그치. 5, 6, 7. 입니다만 근경도 근경이지만 만약에 그 10년생짜리가 이 밭에 몇 주가 있는 그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카운터를 다 드리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세려고 50주다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카운터를 2개를 가지고 농가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눌러가 끝에 갔는데 나는 80이고 여기 80이다. 그럼 다시 또 재야 돼요. 그러면 예. 오늘 했는 2가지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또 자리를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오늘 훈련은 다 필요한 훈련이니까 그러고 오늘 뭐 되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그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런 날씨가 저희가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5월 중순부터 해서 7월까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지금과 같은 날씨에 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 하에 저희가 이제 실 경험을 한번 하셔 약간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잘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영천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을 우리가 그 깊이 팝니다. 그 깊이는 양이 많으면 깊이 파는데 최소한 1m 정도는 표토가 덮일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해서 석회를 뿌리고 나무와 그 자재들을 다 넣고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고 거기에는 메모된 장소에는 2년간은 기주식물을 화상권 기주식물을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 굴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매몰된 지역에 이 표말을 발굴 금지라는 표말을 꽂아 놓습니다. 꽂아서 2년 동안 저희가 관리 기간이 2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주식물 심는지 안 심는지를. 네, 그래서 이 표말을 꽂아 놓고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 위에 꽂아. 유사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 뭐 유사시 크게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이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